안녕하세요. 모르면 절대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똑같은 차트와 똑같은 호가창을 봐도 누군가에게는 보이고 또 어떤 누군가에게는 보이지 않는 현상들이 있죠.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모르고 진입해서 손실을 본 두 종목에 대한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매할 때는 몰랐는데 매매가 끝나고 주말 동안 분석을 하고 나니 알게 된 사실들이 있죠. 지나고 보면 왜 손실을 봤는지 명확한데 막상 매매를 할 때는 잘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 케이스는 정말로 몰랐던 것입니다. 나중에 분석을 통해서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이죠. 첫 번째 매매는 한국 화장품의 눌린 돌파 매매인데요. 뭔가 평소에 눌린 돌파보다는 조금 찝찝하긴 하죠. 이 당시 진입할 때도 썩 내키지가 않아서 비중의 절반만 들어갔는데 그 찝찝함의 이유를 주말 동안 분석을 통해서 알게 되었다는 거죠. 느낌적으로는 뭔가 손실 볼 것 같은 느낌, 그러면서 또 혹시나 반등을 해줄까? 이런 불확실한 반반 치킨 느낌으로 진입을 했는데 결국 손실을 봤죠. 뭔가 느낌으로는 꺼림칙하다. 하지만 느낌이었기 때문에 또 반대로는 이러다가 또 반등할 수도 있으니까 라는 마음이 있었으니까 매수를 했겠죠. 아무튼 비중을 절반으로 줄인 것만 봐도 뭔가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이 있다면 손실이 날 가능성이 꽤 있죠. 이유가 뭐였을까요? 스캘핑은 결국 캔들 하나를 예측하는 것입니다. 스캘핑이란 말 그대로 짧게 얇게 벗겨낸다는 뜻으로 굉장히 짧고 빠른 시간 안에 매매를 끝마치는 수익 모델이죠. 그렇기 때문에 길게 끌고 가지 않습니다. 보통 1, 2분 내로 매매가 끝나죠. 그 말은 곧 캔들 한두 개에서 수익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다음 캔들에 양봉이 뜰 것을 예상하고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캔들이 58초, 59초 끝나고 다음 캔들이 도래할 때 그 캔들이 양봉일지 음봉일지를 가늠해보고 양봉일 확률이 높을 때 진입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스캘핑이죠. 그래서 그 양봉 하나의 폭을 먹고 나오는 게 스캘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종목이 상승하면은 곧장 따라붙는 그런 습성이 있는데 실제로 매매는 그런 관점에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즉 불나방 관점에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다음 캔들이 무슨 캔들이 뜰지를 정확히 예측하고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물론 예상과 다르게 음봉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확률적으로 양봉이 뜨겠다라는 통계를 가지고서 진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선 차트와 호가창, 거래량 이런 것들이 요러요러한 조건일 때 다음 캔들에서는 양봉이 뜰 확률이 80%다, 뭐 90%다 이런 식으로 예상을 하고 진입을 한다는 것이죠. 일단 급등하니까 따라 붙고 나서 다음 캔들이 어떻게 될지는 모른 채 시세가 나면 수익이 나고 시세가 안 나면은 손절치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분명하게 전략적으로 다음 캔들을 예상하고 들어가는 게 스캘핑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매수하고 나서 곧장 양봉이 떠야지 올바른 매매가 완성되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만약에 내가 들어갔는데 지지부진하다, 아무 반응이 없다, 그러면 잘못 진입한 겁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알 수 있는 사실은 스캘핑을 한다는 것은 양봉이 떠야 된다는 건데 그 양봉이 뜨려면 당연하게도 거래량이 터지면서 수급이 쏠려야 됩니다. 거래량이 몇천 주, 몇만 주밖에 안 터지면서 양봉이 1, 2%짜리가 뜰 리는 없죠. 그렇기 때문에 스캘핑은 필연적으로 거래량을 수반해야 됩니다. 거래량이 있는 상태로 등락이 만들어야 되죠. 변동폭이 커진 상태에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가만히 있는 종목, 조용하게 있는 종목, 심심한 종목에 들어가봐야 제자리 걸음이죠. 그래서 진입해봐야 다음 캔들에서 유의미한 어떤 캔들이 나오질 않는 겁니다. 그냥 제자리에서 가만히 있는 종목을 들어가봐야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종목이 크게 움직이려면 반드시 거래량이 수반되어야 하고, 그런 현상이 나타나려면 앞에 전조 증상이 있다는 거죠. 전조 현상이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눈치를 채고 진입하기 때문에 변동폭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갑자기 툭 튀어오르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갑자기 뜬금없는 호재 뉴스 기사가 나오는 경우 빼고는 대부분 의미 있는 양봉 캔들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어떤 전조 현상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허허벌판 사막 한가운데서 갑자기
허리케인, 태풍이 발생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갑자기 비바람이 막 몰아치고 비가 내리고 번개가 치고 구름이 막 몰려오고 막 이런 현상이 있을 때 이게 갑자기 토네이도가 몰려오겠다,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런 직감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편안한 화창한 봄날 오후 2시에 티타임을 가지는데 갑자기 태풍이 불어오지는 않는다는 거죠. 갑자기 비바람이 쏟아지고 그런 현상이 있는 다음에 본격적인 태풍이 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캘핑을 한다는 것은 그런 전조 현상을 느끼고 진입을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전조 현상을 느끼고 진입할 때는 반드시 다음 캔들이 양봉이라는 것을 예상하고 들어간다는 겁니다. 왜냐? 스캘핑은 1, 2분 안에 끝나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매수하고 나서 반드시 다음 캔들에서 양봉이 뜨는 확률이 굉장히 높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한국 화장품은 장 극초반에는 굉장히 강하게 상승했지만 줄줄줄 흘러내려오는 그런 종목 중 하나였다는 겁니다. 아침에 반짝한 테마였을 뿐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증명하듯이 거래량을 보면, 거래대금을 보면 크게 감소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거래가 많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뜻이죠. 다른 투자자들은 이미 핫한 종목에 다 몰려가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한국 화장품을 보고 있지는 않다는 거죠. 돈이 쏠리고 있는 건 다른 종목이었다는 겁니다. 아침에 반짝 테마가 있었어도 그게 끝까지 간다는 보장은 없죠. 줄줄줄 흘러내리는 종목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시간대별로 돈이 쏠리는 종목들이 따로 있죠. 그런 종목들을 발견해서 거기에서 스캘핑을 쳐야 의미 있는 수익을 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지금 당장 돈이 쏠리고 있는 종목, 그런 종목에서 놀아야 한다는 거죠. 한국 화장품 다음에 볼 종목은 오가닉 티 코스메틱인데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 한국 화장품과 다르게 우상향하면서 상한가를 가기 바로 직전이었습니다. 물론 저는 상한가를 보고 혹해서 불나방처럼 돌파 매매를 시도해버리긴 했지만 결국 오가닉 티 코스메틱도 거래대금을 보면 이게 상한가를 갈 수 있는 거래대금인가? 이런 의문이 들게 됩니다. 물론 가볍기 때문에 쑥쑥 위로 올라갔지만 거래대금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단기적으로 잠깐 위로 쑥 올라갈 수는 있지만 충분한 거래대금이 받쳐주지 않는다면 결국 무너지게 되어 있다는 거죠. 결국에 저는 상따를 노린 돌파 매매를 시도했지만 오가닉 티 코스메틱은 상한가를 터치도 못하고 무너져 내렸죠. 이런 전조 현상은 어디서 발견할 수 있었느냐? 거래대금이 작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한국 화장품과 오가닉 티 코스메틱 두 매매를 살펴봤는데요. 한국 화장품은 눌린 돌파 관점으로 접근을 했고 오가닉 티 코스메틱은 돌파 매매 상따로 접근을 했습니다. 두 종목 다 접근하는 방식은 조금 달랐지만 공통점이 있습니다. 둘 다 손실을 봤다는 게 가장 큰 공통점이죠.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한 공통점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바로 거래대금이 유의미하게 발생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거래대금이 작았기 때문에 손실이 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